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대담 2024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임사랑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너무나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연말을 강타했죠. 불법 비상계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수출은 물론이고 내수까지 극심한 경기 불황에 시달리면서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올 한 해를 진단해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연말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져서 너무도 사실은 황당했고, 그게 지금 이제 비상시국을 초래하면서 비상 경제 상황까지 지금 국민의 생활까지도 큰 파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가슴을 우리가 쓸어내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실제 정말 그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 보고를 듣고 맨 처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5.17 비상계엄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또 경험하셨잖아요. 네, 전국계엄. 그 부분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군사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하니까 사실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시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되면서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것은 네. 그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그래도 안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은 무슨 또 제2의 계엄을 할 수도 2차, 있는 3차. 3차 뭐 그런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밤을 지켜봤는데 이제 결국은 12월 14일 날 우리 국민의 승리 탄핵 결정이 가결이 국회에서 돼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 게이지 스트레스가 폭발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지하는 모습을 보여도 지금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인데 오히려 지금 2시간짜리 비상계엄 통책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우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런 때문에 적반하장식의 발언들이 적반하장. 국민들로 하여금 빨리 이제 이 문제를 정말 수사를 더 신속히 진행하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도 속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사실은 많은 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네. 그걸 극복을 잘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정말 중요한 국면이다 생각해요. 나라 경제 전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사실 정부 하에서 긴축재정 하면서 나라 경제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 시국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중요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정말 잘 슬기롭게 극복해 왔지만은 이 상황을 우리가 혼란을 수습하면서 잘 대처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사회적 대개혁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은 또 7공화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문제를 잘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면은 이제 이번에
정말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기회로 말이 우리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은 해낼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그런 면에서 도지사로도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과 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뜻을 좀 잘 받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단체장으로서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또 발빠르게 SNS를 이용해서 발언도 하셨잖아요. 그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빠르게 발표를 하셨던 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네. 듣는 순간에 저는 이제 헌법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아닌데 사안 자체가 헌법적인 요건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이 지금 평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반헌법적인 조치를 내렸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예 해제가 아니라 이거 원천적인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철회해야 된다. 원천 무효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간부들하고 회의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화를 좀 만들어서 발표를 한과 동시에 바로 또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됐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금방님 이번에 정말 잘한 거거든요. 저는 2시나 3시나 돼서 그 사이에 이거 못하면 어쩌나 엄청 가슴을 졸였는데 네. 그 뉴스가 나올 때만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이번에 발빠르게 잘했다. 정말 발빠른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네. 있었지만 정말 또 그 잘했습니다. 국회를 그리고 지키려고 그리고 발빠르게 저희들도 다가온, 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 입장에 당연히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철회해야 된다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이 보니까 이 내란죄를 저지른 거란 말이죠. 보니까 이게 단순한 비상계엄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빨리 직무배제가 돼야 되는데 직무배제 되는 방법은 헌법적인 방법은 결국은 탄핵이거든요. 탄핵밖에 없었죠. 탄핵밖에 외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갔었죠. 여의도에 가서 우리 이렇게 젊은 2030 젊은이들 많이 나온 모습을 네. 보고 정말 제가 든든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부모 손잡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우리 나이 든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서 오신 전라남도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뵙고 네. 어떤 분은 종로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저를 알아보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막아낸 거고 이런 시국을 잘 극복해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래도 경기가 참 안 좋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더욱 경기를 위축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남도와 시군에서도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이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긴축 재정을 했단 말이죠.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경제 정책인데 그렇게 고집스럽게 해 와서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단 말이 이미 올 가을에부터 그런 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11월 달에 이미 뭔가 비상한 긴축 재정에 대응하는 민생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 준비를 하자 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경제 상황 속에서 급전직하로 경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빨리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상황들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12월 이제 16일 날 탄핵 의결된과 동시에 발표를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지역사랑 상품권, 네. 상품권을 내년에 저희 전라남도는 3,500억을 먼저 빨리 발행을 하자. 1, 2, 3월 달 발행하고 10%를 할인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담은 도의 시군보다는 도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급 민생 대책으로 1,185억 이제 23개 사업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하면서 2차 보전을 더 추가적으로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500억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 또 여행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행을 안 가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 여행사 홍보로 비로 쓰라고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영세 음식점들 요즘에 음식점 장사가 안 돼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30만 원씩 공공요금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거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난방비도 부족한데 부식비도 없어서 특히 이제 쌀은 좀 지원해 주는데 부식비가 문제된다고 해서 30만 원씩. 네.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또 어려우신 분들은 난방비 겨울에 전기담요 하나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도 하고 그다음에 배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 이제 그 각종 재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14번의 재해가 있었고 네. 이제 1,800억 정도 재해 대책 보상을 해 줬어요. 해 드렸어요. 그러긴 하지만 배 재배 농가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했고 요즘에 기름값이 또 폭등을 했잖아요. 기름값 폭등하면은 사실은 우리 생산 어민들도 그 폭등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생산 양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특히 그 조미김 맡김 하신 분들은 원료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도 해드렸는데 저희들은 정부에 이제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급 민생 안정 지원금 전에 코로나 때 지원금 해줬잖아요. 그래서 1인당 20만 원 정도를 국민 1인당 2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0조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국민한테 퍼준다가 아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경기 골목상권이 부양책으로. 돌아갈 네.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건의를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네. 아까 3,500억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고 국가에서는 이렇게 민생경제 지원금을 직접 국민에게 주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답변이 없습니까? 답변이 지금 상황이 좀 뭐 비상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아직 뭐 말이 없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네. 민주당에서도 전에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필요하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잖아요. 특히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너무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제도 공원 갔습니다마는 몇 분이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좀 많이 소비 활동에 임해 주세요. 회식을 적극적으로 좀 회식을 장려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이게 송년 회식도 네. 많이 하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구내식당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뭐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뭐하고 하는 것은 요즘 분위기에 안 맞겠지만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그 소비 활동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여행도 좀 가고 네. 이렇게 해야 지역 경제도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장려를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경기 부양책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사님 올해 도정 성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전라남도가 이것만큼 정말 잘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열심히 잘했죠. 근데 이게 비상시국이 돼가지고 다 까먹고, 나라가 다 까먹고 있으니까 전라남도도 뭐 잘했다고 말하기야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도민들한테 미안합니다. 사실은. 뭐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었는데 네. 뭐 연말에 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잘했다 말하기도 참 쑥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알고는 계시고 네. 힘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알려주시죠. 이제 일단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그동안에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7조 5천억대 2018년도에 그랬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추경은 이제 13조까지 이르렀거든요. 13조. 네. 그리고 내년 또 본예산은 항상 좀 적게 나오다 추경 때 더 편성을 하거든요. 이제 12조 5천억대 이르렀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전라남도 경제 수준을 말하는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GRDP, 이제 총체적인 GRDP는 계속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호당 소득 이러면은 전라남도가 2018년도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7등이었어요. 17등이요? 예, 예. 근데 거의 꼴찌 수준이네요. 예,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좋아져서 네. 8위까지 지금 중위권에 이제 GRDP 전체 GRDP 수준하고 네.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좀 어려운 점은 96조의 GRDP가 국민 돈의 총 생산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32조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경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열심히 해서 지금은 개인 소득이랄지 이 호당 소득도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불,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7년 만에 8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많이 성장한 거고요. 예. 특히 김 같은 경우는 2010년에는 저희들이 김 생산을 많이 했지만은 수출은 810만 불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3천만 불 정도를 지금 내다보고 있어서 네. 전라남도가 김 원물도 생산하지만 수출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농수산물 생산도 전국 1위 그런데 농수산 식품 수출 이런 부분은 또 뒤져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이제 회복이 정상 궤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관광객도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많이 처져 있었지만은 2018년도에도 5천만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지난해 6,300만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도민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그 국립의과대학 유치하는 과정에 우리가 공모제 추천한다 해서 맨 처음에 동부 서부 양쪽에 많이 골도 깊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맨 처음에 사실은 저는 통합 의과대학을 하자 그런 의견도 냈었지만은 대학 통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추진을 못했는데 결국 8월, 9월 되면서 많은 분들이 통합 방식도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9월부터 공모제에 의한 추천, 그다음에 대학 통합 두 가지 다 추진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했는데 결국 우리 대학 총장님들, 목포대, 순천대, 순천대, 목포대 총장님들께서 결국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의과대학을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방안은 양대학이 통합하고 통합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대학 통합이 되면서 지금 이제 곧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추천을 했죠. 추천을 통합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 해주세요. 그리고 양지역에 대학 부속병원은 만들겠습니다 하고 정부에 추천을 했고 네. 또 이제 그 사전 그 예비 인증을 합니다. 이제 그 단계에도 저희들이 통합대학교 명의로 통합대학 명의는 없지만 통합대학교 앞으로 국립의대를 추진한 것으로 예비 인증 신청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하게 우리 도민들의 노력, 대학들의 노력에 대해서 중앙 단위에서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과연 이런 비상시국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그래요. 말씀 또 예. 마침 말씀하시네요. 더 세게 질문할 거 있으면 더 세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당핵 전국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합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추천해주면 전라남도에서 추천을 해주면 통합대학 국립의대를 설립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내셨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고 헌재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 통합의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하십니까?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그럼 탄핵은 탄핵이고 통합의과대학은 별개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때 민생투어 때 대학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된다는 방침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건데 네. 대통령 말씀만 갖고는 안 되죠. 사실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각부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월 14일이었고 정부 담화문이 3월 20일 날 올해 3월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정부 담화문이라는 걸 각 부처가 다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오케이 해서 정부 담화문이 나온 거고 그 발표는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를 하면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를 하면서 네. 뭐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또 복지부 장관 갑 배석하여서 국민 앞에 담화문 형태로 발표할 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은 정부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천명을 담화문으로 정부 담화문으로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대해서는 약속을 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공문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공문보다 훨씬 더 강한 성격의 정부 담화문이기 때문에 정부 약속이고 그래서 정부가 설령 바뀌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비상시국 상황인데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비상시국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3월달에 정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의료계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될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그때 내년 3월달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켜봐야 된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장을 할 거고 정부는 비상시국 상황이라 하더라도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 하더라도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속을 이행해라 할 거고 만에 하나 뭐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정부가 아니고 또 새로운 민주정부가 탄생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때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탄핵안이 인용이 돼가지고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고 정부가 들어설 때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탄핵안이 인용이 돼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그럴 때는 그때 가서 처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 3월, 2월, 3월 달에 가능한 이걸 처리해 달라. 그렇게 이미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까지는 했지만 의료계 반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이제 걸리시고 또 해결을 해야 될 방안이 결국 26학년 또 그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25학년도는 이미 협의할 수 없다 정부가 밝혔지만은 26학년도는 협의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려면 책상에 서로 앉아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그 길마저 막히면은 어떠나 하는 게 저희들 걱정인 거죠. 협의를 하면은 저희들은 뭐 의료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구는 우리 전라남도의 그 염원을 분명히 밝히고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중원보다도 오히려 전라남도 같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의료계를 또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6학년도를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한다 할 때 제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여론도 제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은 없습니다. 적절하게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의료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공이나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제로를 하자는 것은 국민 여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랄지 또 의료계의 또 요청이랄지 또 정부의 의료 계획 차원의 생각이랄지 또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룰 테니까 그런 부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꼭 열리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그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 도민의 오랜 또 수건이지 않겠습니까? 도와 또 우리 도민들 정치권에서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전남 도만 의과대학이 없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무한 그래서 국제공항. 지금 이제 우리가 성과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좀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과 또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AI 시대, 데이터 센터 또 첨단 산업 앞으로 그 분야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예요. 앞으로 전기가 결국 현재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2배 가까이 앞으로 전기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자력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아리백으로 어렵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해상 풍력이랄지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이 그 역할을 하게 될 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해상 풍력에 더 지금 선도 지역이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아리백 방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 산업이 전라남도에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산지소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 소비하는 이런 기업도 와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결정은 됐지만은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가 여기서 생산된 해상풍력 생산된 전기를 용인까지 보내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만은 이미 그건 결정된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첨단 산업도 우리 광주 전남에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광주 전남에 오려면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앞으로 정부가 되면은 그런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도와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목포 쪽은 전남형 트램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네. 그리고 광주 영암 그 초고속도로. F1 경기장 네. 초고속도로도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에 또 선정이 됐고, 인구 분야에서는 우리 이제 출산율이 좀 올라갔어요. 네. 0.97에서 4분기까지 3, 4분기까지 1.05 그래서 네.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아쉬운 것은 180만이 무너졌습니다. 인구가요? 180만 인구.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또 현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무한국제공항 활성화 문제입니다. 전남도에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사님께서 다양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무안국제공항은 결국은 광주광역시가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무안 국민들을 수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군사공항 자체는 군공항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죠. 소음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네. 그러지만은 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군공항을 광주광역시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이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우리 무안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받지 못한 우리 군공항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뭔가 무안군의 획기적인 발전 대책을 좀 마련해주고 또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랄지 보안 대책이랄지 보상이랄지 네.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면은 저는 우리 무안 국민들도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는 그동안의 생각은 예를 들면은 민간공항 가는 것 자체가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1조의 지원금을 이제 개발 이익을 가지고 1조의 지원금을 지원하면은 그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차이에서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국무총리실의 범정부 협의체 네. 그리고 민주당의 TF를 군공항 이전 관계 TF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절충점을 좀 찾아서 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또 군공항 이전에 따른 그 지원 대책. 그래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또 무안 국민들의 많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근데 광주시는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 했습니다. 그냥 속도전으로 좀 속도전을 하고 않았나. 왜 1조 주고 민간공항 가면 된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또 애초에 보면 그 신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에 그 합의를 좀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에 있어서 무한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실망하고 거기에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것 그렇게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전임 시장 때 파기됐지만은 진솔하게 정말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공항을 가능한 좀 빨리 보낼 수 있으면은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런데 우리도 광주 시민들 여론도 들어서 해야 되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무한 국민들 마음이 좀 녹을 건데 자꾸 민간공항 보내는 것은 군공항 문제를 오케이 해야 보낸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좀 깨진 건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또 민주당에서도 직접 국회의원들 같이 나서겠다 했으니까 저도 좀 그런 면에서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무한 군수님도 어려움이 있고 또 광주시장은 나름대로 광역시장으로서 또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잘 조정이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조정이 안 돼서 특히 무한 군수님은 삼자 회동까지 따라오기는 왔어요. 같이 와서 같이 해보자 했는데 네. 광주시가 삼자 회동에 와서 때 우리 무한 군수님 같이 잘 하십시다. 우리가 광주시가 무조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들이 없었나요? 그런 말이 없고 12월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불쾌하죠.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거 다 지나간 일로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서 광주 전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광주 전남의 또 발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서 우리 전라남도 서남권도 이제 무한공항이 활성화되는 길을 찾아야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중앙에서 활성화하는 걸 잘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저는 이제 무한공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스마트 공항 도시까지 만들어서 무한군이 한 20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국가 산단도 유치하고 아까 말한 아리백 산단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무한 같은 그런 지역도 국가 아리백 산단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을 크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항 문제가 잘 해결돼야 중앙에 가서도 도지사도 이거 해주세요 하고 말을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항 문제도 해결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말이 맥히는 할 말이 없어지게 그래서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꼭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 서남권이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지사님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광주시가 애초에 약속했던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 국제공항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넘긴다, 이전한다 이런 획기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 일이 좀 슬슬 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들은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초에 합의했던 거니까. 애초에 합의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영섭 전임 시장님 때 그 합의를 지키지 못했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지키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절충점을 좀 찾아서 저는 이제 공공항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은 안 되더라도 예비 후보지 지정이 되면은 공식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이제 공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 후보지 지정되는 정도 되면은 민간공항을 옮기도록 하자. 그런데 광주시는 그 공공항 이전까지 이전이 확정이 돼야 옮기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또 공사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공사 기간이 한 7년 걸린다 하면은 그래도 빠른 거 아니냐. 공사 다 끝나고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확정되면은 그것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옮길 수도 있지만은 조금 그렇다면 예비 후보지 정도 지정돼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 먼저 옮겨다오. 그래야 무한 국민들 마음 움직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사님이 좀 중재자, 조정자 역할들을 잘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 도민 모두가 납득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7, 80% 해결될 때까지도
사실은 물이 넘치는 것은 아니니까 양동이에 물을 부으면 7, 80% 가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모항 군수가 3자 회담에까지 임할 때는 나름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의지가 그래도 좀 있는 거고 그리고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80% 정도까지는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런데 그걸 20%만 더 하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제로로 돌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상 군수님도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그리고 김상 군수님도 저하고 소통을 잘 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또 민주당의 TF를 통해서 다루게 될 때는 같이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됐든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합의하고 또 내줄 것은 내주고 또 얻어갈 것은 얻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사님. 네. 내년 정부 예산이 지금 보면 최초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감액분만 반영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예산이 통과된 거 보면 전남의 국비 예산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국비 예산은 이제 2년 연속 9조 예산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9조 500억 정도 반영이 돼서 전라남도는 정부 차원의 예산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도 2천억 정도 반영을 했고 신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조 정도 돼요. 3조짜리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SOC 분야예요. 전라남도. 네. 통상 정부에서 1조 2천억 3천원 정도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국가에 사는 예를 들면 항만이랄지 네. 철도랄지 고속도로랄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올해는 정부 반영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7천억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3천억대는 국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초 조금 저희 사업들이 이제 국토부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 속도가 좀 느린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뭐 문화재가 나왔다. 예를 들면 광주 안도강 고속도로 문화재 나와서 지금 많이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3천억대는 충분히 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차상목 경제부총리한테도 강력히 요청해서 네. 좀 약간은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는데 국회에서 이게 논의를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건설 경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에서 국가 사업들을 좋게 하면은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이제 시도지사 회의 때 지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만 그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고 지금 정부도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국회에서 이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정부도 조금 시간을 갖고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이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되죠. 뭐 어느 정당이 어떤다, 어느 당이 어떤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을 본다 하면은 빨리 추경을 해야 됩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빨리 추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생경제 추경을 해야 되고 네. 또 아까 말한 그 우리 전라남도 SOC랄지 네. 다른 부분도 지금 각 그 시도나 각 부처에서도 이제 정해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랑 상품권 민주당이 제안한다고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역경제 도움이 활성화 되잖아요. 필요합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은 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다 돌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살림이 넉넉합니까? 왜냐하면 교부세를 적게 줘서 정부가 국세를 감세를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교부세가 적게 왔는데 자꾸 지방보다 모든 것을 다 하라
이제 못하겠다는 말인데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니까 지방에다 떠넘긴 거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발행하는데 왜 지역사랑 상품권은 정부가 발행을 안 합니까? 그래서 발행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신속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파적인 논리를 좀 떠나서 국민의 생각에 또 국민들한테 필요한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예. 된다. 그리고 우리 목포권은 예를 들면은 목포역 철도 시설 재배치 사업 이제 이거 1,700억인데 네. 이 사업 40억이 확보됐어요. 그다음에 남도 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총사업비 155억인데 국고에서 그래서 16억이라도 지원을 해준 거고요. 관광 거점 도시 121억, 수산식품 수출 단지 183억 그런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해남 같은 경우는 목포 구 등대 관광 경소 명소화 사업, 해남 어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또 영암 같은 경우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또 무안원 도리포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 한평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 이전 관련 400억짜리 예산도 확보되고, 뭐 진도 같은 경우는 서망항 국가항 확장이랄지, 네. 신안 같은 경우는 흑산공항 앞에 하원 77호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이제 계속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은 확보가 돼서 저희들 차질 없이 잘 추진하고 전라남도는 뭐 내년도에 긴급 민생 지원 대책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상황을 봐서 어렵다 하면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이 우선이니까요. 예.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사님 지금 2기에 전라남도 지사 지금 재임 중이시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내년에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이후에 2026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 우리 지사님의 정치적 행보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물어봐야 알지. 네. 저는 선문답 하는 것도 잘 질문 이해. 삼선에 좀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 예정이십니까? 그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현재는 비상시국 상황이고 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제대로 제 갈 길로 자리 잡고 정말 사회 대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 호남의 리더가 정치적 리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고 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당겨진다 하면은 네. 우리 호남에는 주자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저한테 푸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민들께서요. 네, 도민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지 저도 잘 이해는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에 지금 호남 출신 대통령이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 우리 호남이 뭔가 약화된 것 같은 그런 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호남도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뜻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거고 네. 호남 역할, 호남 중심. 전에 우리 민주당의 정치의 본사는 호남이라고 그런 거고 또 그런 면에서 호남 인사 인물론 그런 말이 많이 대망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을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는 비상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된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이랄지 또 전국의 동향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들 의견을 많이 경청해 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도민들의 여러 여론들을 경청해보고 또 전국 상황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지금은 이 시국을 살리는 게 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위기를 중요하다. 극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그 내년에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할 정책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선 전라남도 이제 출생 기본 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겠다. 그래서
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네. 대해서 전라남도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에서 출생 기본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모든 준비를 다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결국 우리 지역의 어떤 제조업의 기반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우리 전라남도 유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미 거기에 있는 그 기업의 종사자들이 전남까지는 잘 안 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100억, 200억, 300억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중소기업이 또 새롭게 기업을 좀 대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네. 그럴 때 지원을 좀 더 아끼지 말고 하자. 기존에 있는 지역의 기업들을 좀 지역에 있는 지원하고 새로운 살리자. 벤처 창업 또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새로운 종목으로 더 사업을 확장한 더 키워나갈 때 네.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을 더 강화해서 우리 지역 자체 내에 그 기업의 역량을 좀 키우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 해서 이제 벤처 창업 펀드도 5천억 정도 돼 있는데 필요하면 더 확충을 하고 예. 직접적으로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 기업을 살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역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도 다양한 또 혜택들이 있으면 많은 인구 유입책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청년 만원주택도 하고 있고 네.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그 지원금도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청년들 일자리에 해당되고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청년이 되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노력을 내년에부터는 대폭하면서 이번 이제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 CES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도 참관을 하면서 거기 가서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든지 그다음에 좀 자극도 받고 또 벤처 창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좀 많이 그 자리에 보내서 실습하고 또 체험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진짜 우리 전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현안들이 좀 해결되고 더 도민들이 살기 좋은 우리 전라남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과 대담하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자긍심도 자부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역사 문화 전통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는 지역이었고 이제 세계적인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전라남도, 더 위대한 전라남도 내년 또 슬로건을 이렇게 정해서 네. 한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전라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라남도, 위대한 전라남도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위대하신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을 믿고 내년 또 잘 해나갈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을사년 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하시고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요즘 시국을 보면 매우 외환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또 용감하게 이겨냈습니다. 혼란스러운 연말이지만 새해엔 더 밝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전라남도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담 2024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듣는다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